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7일 보면은 급격히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클 세일러가 블룸버그 TV에서 베어 마켓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쐐기를 박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리플이 일본의 웹3 샬론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XRP 레저 기반의 D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에 나섰다는 이야기인데요. 리플 공식 블로그 Unlocking Innovation in Japan에서 이번 파트너십의 배경과 제트로 및 아시아 웹3 얼라이언스 재팬과의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 내용이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크립토 스테이트 보도에 의하면 리플이 웹3 샬론과 함께 스타트업에 20만 불 규모의 XRP 레저 기반의 그랜트를 제공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0만 불을 대가 없이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리플에 있어서 그리고 크립토에 있어서도 가장 흥미롭고 도전적인 시장 중에 하나인데, XRP 레저 기반으로 한 새로운 D앱 개발자들에게 그랜트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일본 내 스타트업 블록체인 개발자들에게는 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플이 아시아 시장, 특히 일본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이며, 일본 내 웹3 확산과 XRP 실사용 확대에 대해서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카르다노 에이다 설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17억 개의 에이다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말은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트레저리 안에 1.7 빌리언의 에이다가 있다, 이런 말인데, 에이다 1억 달러를 USDM 달러로 전환해서 카르다노 거래 시장 조성 및 TVL을 구축할 수 있고, 5에서 10%의 수익을 얻고 매년 에이다를 구매하고 트레저리에도 기부할 수 있다. 이런 발언 배경을 보기 위해서 찰스 호스킨슨의 인풋 아웃풋 회사의 카르다노에 대한 최근에 제시된 로드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르다노는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니다. 커뮤니티 주도의 거버넌스의 새로운 시대를 접어들고 있다. 인풋 아웃풋이 제안한 핵심 우선순위를 보면은 확장성, 사용성, 상호 운영성, 이렇게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조화롭게 이루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유지, 보수와 지원이라고 하는데, 카르다노는 안정성, 성능, 보안을 지키는 건 단순한 코드만을 잘 짜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보존하고 복잡성을 줄여나가면서 커뮤니티 전체가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인풋 아웃풋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이제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의 계획 로드맵은 기존 코드의 버그를 수정하고 기술적 부재를 해소, 성능 개선을 목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인풋 아웃풋 개발자들이 카르다노의 핵심 노드를 더욱더 이해하기 위해서 카르다노의 블루프린트 하스켈이나 형식 언어인 아그다의 이해하기 힘든 구조를 바꾸어서 누구나 이해하고 커뮤니티가 소유하고 어떤 언어로든지 노드 구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1년의 목표라고 합니다. 문서화는 다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합의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확산, 그리고 블루투스 같은 주요 영역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단순한 로드맵이 아니라 카르다노 모두가 이해하고 기여하고 소유하는 대중적인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이 이 인풋 아웃풋의 목표다. 즉 찰스 호스킨슨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하는 행동들이 그거에 초점이 맞춰진다. 1년치 로드맵이 벌써 다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가인 에릭 발추나스가 금 기반의 상품보다도 더 빨리 7억 달러 규모를 넘어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블랙락의 아이쉐어스 트러스트 상장지수 펀드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ETF보다 빨리 7억 달러의 한계를 돌파한 건데, 금 상품보다도 5배 빠른 속도로 기존 기록을 넘어섰는데, 그것은 바로 블랙락 아이쉐어스입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아크엠 데이터는 블랙락이 크립토 지갑에 760억 달러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렸습니다.
아크엠에서 블랙락 자산 등 여러 기관 자산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 블랙락 레리 핑크가 연례 주주 서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러 패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급증하는 부채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분산형 금융 디파이의 부상으로 달러는 이미 약화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디파이, 크립토에 의해서 약화가 된다는 것이죠.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이익을 얻었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보장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2030년까지 정부 지출 부채 상한으로 연방 세수가 소진될 것이고 영구적 적자가 발생될 것이고 부채를 통제 못하면 결국 기축국 지위를 잃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에 지위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XRP가 될 수도 있고 에이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견고한 것은 금, 은 이런 것도 있겠죠. 블랙락 레리 핑크는 디지털 자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탈중앙화 금융은 놀라운 혁신이며 투자자들이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을 안전한 투자처럼 보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경제적 이점은 저해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체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비트코인과 그 밖에 다른 것들에게 이걸 내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는 CNBC 인터뷰에서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턴이 나왔는데, 명확한 데이터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압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전통적으로 데이터보다는 소프트 데이터에 많이 의존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면서 미국 주식이 하락하겠다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연말까지 10% 이상 상승으로 끝날 것이다. 해피엔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안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몇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내년까지 멀리 바라보면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며 경기 침체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죠. 다른 전문가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올해 수익 성장률 7%, 내년 7%를 예상하고 시장 규모도 10% 정도 올라갈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쭉쭉 갈 것이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